도시 외곽 물류센터는 새벽 2시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다. 형광등 절반이 꺼지고 지게차 소음이 멈추면 건물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긴다. 서은채는 그 침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경비실 모니터 20개가 깜빡이는 빛을 받으며 은채는 종이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마셨다. 입사 8개월 차, 계약직 야간 경비원, 시급 10,000원에 주 5일 복지는 없다.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자리였지만 은채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최소한 여기선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모니터 속 화면들은 반복적이었다. 1번 카메라, 정문 주차장. 2번 카메라, 물류 반입구. 3번 카메라, 상하차 공간. 매일 같은 장면, 같은 순서. 은채는 그 지루함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예측 가능한 밤, 변수 없는 시간.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대학 졸업 증명서가 보였다. 은채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15년 전 연구소에서 온 제안서를 거절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남동생은 학원비조차 없었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때 갔으면 지금쯤 어디 있었을까?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8번 카메라 화면이 잠깐 흔들렸다. 네트워크 끊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록상으론 정상 작동 중이었다. 은채는 메모장에 시간과 카메라 번호를 적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는 기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새벽 3시 센터 내부를 순찰하는 시간이었다. 은채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 물류 상자들이 쌓인 그림자가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발소리만 울렸다. 여긴 언제나 이래.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곳은 없다는 걸. 단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걸. 서은채가 경비원이 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저 말수적은 사람으로만 기억했고 은채 역시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모니터 앞에 앉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15년 전 대학 연구실. 지도교수가 건넨 봉투 속에는 민간 연구소 채용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원. 초봉 5천만 원. 3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보장. 은채가 4년간 갈고 닦은 통계학 전공이 빛을 발할 기회였다. 은채 씨,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교수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은채의 핸드폰에는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나 학원비 이번 달도 못 냈어. 선생님이 그만두래. 남동생 은우는 고3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은채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다. 연구소 제안은 3개월 뒤 출근이었고 그 전까지는 무급이었다. 3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은채는 봉투를 접어넣고 교수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뒤 은채는 콜센터, 편의점, 공장 야간 근무를 전전했다. 은우는 무사히 대학에 갔고 지금은 중견기업 사원으로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됐잖아.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은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가끔 새벽 경비실에서 빈 모니터를 바라볼 때면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뭐지? 은우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누나,
이제 누나 인생 좀 살아. 내가 다 컸잖아. 하지만 은채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15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다. 전공은 낡았고 이력서에 쓸 경력은 없었다. 그저 버티는 일만 반복했을 뿐이었다. 물류센터 경비직은 그런 은채에게 딱 맞는 자리였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곳. 그저 모니터를 보고 순찰을 돌고 기록을 남기면 되는 곳. 여기선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 은채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8번 카메라가 또 한 번 흔들렸다. 이번엔 기록을 남겼다. 언젠가 이 기록이 쓸모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눈앞의 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뿐이라는 걸. 어느 밤 은채는 일상적인 순찰 대신 센터 전산 시스템 점검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본래 경비원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전임 경비원이 그만두면서 인수인계 받은 파일들이 책상 한쪽에 쌓여 있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은채는 엑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출고 기록, 입고 기록, 차량 출입 로그. 대부분은 숫자와 코드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던 과거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이상하네. 3번 출고 게이트 기록에서 패턴이 보였다. 매주 목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출고 기록이 비어 있었다. CCTV에는 차량이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지만 전산 시스템에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은채는 지난 2달치 기록을 역추적했다. 총 8번. 매번 같은 시간대, 같은 게이트, 같은 공백. 단순 오류라면 랜덤하게 발생해야 하는데 패턴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의도했다는 뜻이었다. 은채는 CCTV 영상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해당 시간대 3번 게이트를 빠져나간 차량은 모두 같은 형태의 화물 트럭이었다. 번호판은 각각 달랐지만 적재함 뒤쪽에 붙은 파란색 스티커가 동일했다. 이건 뭐지? 은채는 물류센터 내부 차량 등록 목록을 검색했다. 하지만 해당 번호판들은 정규 협력업체 명단에 없었다. 비정규 단기 계약 차량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출입 신청서라도 있어야 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애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은채는 메모장의 날짜와 시간, 차량 번호를 정리했다. 증거라고 부르기엔 아직 부족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은 점점 선명해졌다. 다음 날 낮 은채는 물류센터 사무동으로 갔다. 명목상으론 경비일지 제출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복도 게시판에 붙은 협력업체 현황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게시판에는 20여 개 업체명이 적혀 있었지만 은채가 본 트럭과 일치하는 업체는 없었다. 대신 눈에 띈 건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였다. 해외 계열사 전용 출고 운영총괄 승인 필요. 운영총괄. 박도현. 은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센터에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 정기회의 때 한 번 본 적 있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에 가까웠다. 도연 씨 결제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간다더라. 동료 경비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채는 경비실로 돌아와 다시 기록을 펼쳤다. 이번에는 출고 품목 코드를 추적했다. 정상 출고 기록에는 A-2401, B-3319 같은 품목 코드가 명확히 찍혀 있었다. 하지만 누락된 시간대 직전, 직후 기록을 보니 일부 코드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로그를 지운 거야. 은채는 심호흡을 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왜 이걸 파고 있지? 잠시 멈칫했다. 계약직 경비원이 이런 걸 건드리면 오히려 자신만 위험해질 수 있었다. 모른 척하면 편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은채는 화면을 끄지 못했다. 그냥 기록은 남겨야지.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박도연의 사무실은 물류센터 2층 끝자락에 있었다. 경비원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전 구역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순찰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은채는 그날을 기다렸다. 2층 사무동 점검 들어갑니다. 무전기에 대고 말하고 은채는 손전등과 점검표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새벽 3시 30분. 사무동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 도연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관리자급 사무실은 보안상 경비 마스터키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점검입니다. 형식적으로 노크하고 은채는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넓은 책상, 가죽 의자, 벽면을 따라 늘어선 서류 캐비닛. 창밖으로는 물류센터 야적장이 내려다 보였다. 은채는 점검표에 따라 천장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등을 확인했다.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책상 위를 지나치려는 순간 시선이 멈췄다. 모니터 옆에 놓인 수첩. 검은색 가죽 표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명백히 사적인 물건이었다. 하지만 수첩 위쪽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HK- 목 200게이트-3. 은채의 심장이 빨라졌다. HK는 해외 계열사 코드였다. 목 200은 자신이 발견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게이트-3은 기록이 누락된 바로 그 출구였다. 은채는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조용했다. 손을 뻗어 수첩을 조금 더 펼쳤다. 다음 페이지에는 숫자와 코드가 빼곡했다. 우회 경로 SVR-2 로그 스킨 매뉴얼 클로스. 품목 B-3319 리루트 오프쇼. 승인 PD 본인. 은채는 숨을 참았다. 로그 스킵은 로그 건너뛰기, 즉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매뉴얼 클로스는 수동으로 처리를 종료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B-3319의 불표시는 불량품? 은채는 물류 코드 매뉴얼을 떠올렸다. B-3319는 전자 부품 중 배터리 모듈이었다. 불량 판정을 받으면 폐기하거나 반품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리루트 오프쇼라니 해외로 재전송한다는 뜻이었다. 불량품을 해외로 보낸다고? 은채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외주 책임 전가 가능. 본사 품질 이슈 아님. HK 측 재검수 후 처리.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도연은 국내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부품을 몰래 해외 계열사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전산에서 지워버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고 있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 계열사나 외주 업체 탓으로 돌리려는 계획이었다. 이건 조직적 은폐야. 은채는 핸드폰을 꺼내 수첩 페이지를 조용히 촬영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었다. 3장. 충분했다. 사진을 찍고 수첩을 원래 위치에 놓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몸을 굳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사무동에 올 사람은 없었다. 야간 근무자는 1층 상하 차장에만 있었다.
은채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사무실 문을 살짝 닫았다. 틈 사이로 복도를 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박도현이었다. 그는 복도 끝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걷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채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나가면 들킬 게 뻔했다. 하지만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더 위험했다. 점검 중이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은채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도연이 멈춰섰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경비원?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시설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전 구역 순찰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은채는 점검표를 들어보였다. 도연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수고하세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은채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도연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1층 경비실로 돌아온 은채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사진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에 발을 들여놓은 건지 그 무게가 실감났다. 은채는 사진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핸드폰 잠금을 2번 확인했다. 일단 기록은 남겼어. 그게 전부였다. 이 다음은 아직 몰랐다. 은채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모니터를 보고 순찰을 돌고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수첩의 문장들을 되짚고 있었다. 외주 책임 전가 가능.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횡령도 배임도 아니었다. 박도연은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책임을 빼돌리고 있었다. 불량 부품을 국내에서 폐기하면 본사의 품질 관리 실패로 기록된다. 상급 부서에 보고해야 하고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고 최악의 경우 도연 본인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부품을 해외 계열사로 몰래 보내버리면 기록은 사라진다. 불량품은 해외 운송 중 발생한 문제가 되거나 외주 업체의 검수 실패로 둔갑한다. 본사는 깨끗하고 도연의 성과표는 흠없이 유지된다. 결국 누군가는 그 불량품을 받겠지. 은채는 모니터 속 트럭들을 바라봤다. 저 안에 실린 부품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쓰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불량품을 사용하면 언젠가 사고가 난다는 것이었다. 배터리 모듈이라면 더 심각했다. 과열, 폭발, 화재. 뉴스에서 본 리콜 사태들이 떠올랐다.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 도연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해외 계열사는 외주 업체 탓을 할 것이다. 외주 업체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할 것이다. 책임은 계속 떠돌다가 결국 아무도 지지 않는다.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구나. 은채는 과거를 떠올렸다. 15년 전 연구소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때도 은채는 도망쳤다.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뒤에 숨었다. 지금도 똑같았다. 내가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난 계약직이고 저 사람은 운영 총괄이야. 은채는 핸드폰 속 사진을 다시 열어봤다. 선명한 증거.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몰랐다. 센터장, 도연의 상급자였다. 하지만 센터장이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아니면 덮으려 할 수도 있었다. 본사 감사팀? 절차는 복잡했고 익명 신고라 해도 경비원이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는지 추적당할 수 있었다. 노동청? 언론?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큰 싸움이었다.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 그 순간 경비실 문이 열렸다. 은채 씨, 박도연이 서 있었다. 은채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책상 앞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지난번 점검 때 제 사무실 들어왔죠? 네.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뭔가 본 거 있어요? 은채는 눈을 마주쳤다.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등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은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렇군요. 그럼 됐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고 은채는 긴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알고 있어. 은채가 뭔가 봤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래서 떠본 것이었다. 은채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침묵하면 편해진다. 월급은 계속 들어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불량 배터리가 터지고 누군가 다치고 책임은 또 다른 약자에게 떠넘겨질 것이었다. 말하면 위험해진다. 은채는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기록은 남을 것이었다. 15년 전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은채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열어봤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 이름 증거자료 물류센터 2025. 그 안에 사진 3장과 지금껏 정리한 출고, 기록, 엑셀 파일을 모두 넣었다. 일단 정리는 해두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은채는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3번 게이트에서 또 트럭 한 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기록은 없었다. 은채는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다. 오늘도 또 한 대. 책임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누군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틀 뒤 은채의 계좌에 예상치 못한 입금이 있었다. 보너스 지금 마이너스 200만 원. 은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계약직 경비원에게 보너스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인사팀에 문의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이거 입마금인가? 오후 센터장 명의로 문자가 왔다. 우수 근무자 격려금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근무 부탁드립니다. 짧고 정중한 문장. 하지만 은채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다. 조용히 있으면 계속 챙겨주겠다. 은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 요양원비 2달치였다. 은우 결혼자금에 보태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해 써도 됐다. 15년 만에 받는 보상 같은 돈이었다. 이 돈을 받으면 난 공범이 되는 거야. 은채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잔고 28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빼면 50만 원 남았다. 200만 원이 더해지면 여유가 생겼다. 며칠 뒤 박도연이 다시 경비실에 나타났다. 이번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수고하세요. 그는 종이컵 하나를 은채 앞에 놓았다. 감사합니다. 은채는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도연은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은채 씨, 여기 일한 지 8개월 됐죠? 네. 성실하다는 평가 많이 들었어요. 기록도 꼼꼼하게 남기고. 해야 할 일이니까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친근한 척하는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던데
정규직 전환 관심 있으세요? 은채의 심장이 뛰었다. 정규직? 8개월 동안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안정적인 미래, 정규직, 가능한가요? 제가 추천하면 됩니다. 센터장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도연은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경비 업무에만 집중해 주세요. 기록은 정해진 양식대로만 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은채 씨 같은 사람이 여기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갔다. 커피 향만 남았다. 은채는 종이컵을 바라봤다. 따뜻했다. 하지만 마시고 싶지 않았다. 정규직?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잖아. 안정, 보장, 미래. 은채가 15년 동안 포기했던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단지 눈 감고 입 다물고 모른 척하기만 하면 됐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은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은 경비원일 뿐이었다. 불량품 유통을 막을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 그저 우연히 알게 된 것뿐이었다. 내가 신고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도연은 변호사 선임하고 회사는 덮을 거고 난 그냥 잘릴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다. 침묵이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15년 전에도 똑같은 논리로 도망쳤다는 걸.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온 15년. 그 결과가 지금의 자신이었다. 은채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졸업증명서가 보였다. 그 밑에 깔려있던 건 연구소 제안서 사본이었다. 왜 이걸 아직도 갖고 있지? 은채는 제안서를 꺼내 펼쳤다. 15년 전의 종이, 누렇게 바른 글자들, 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원, 은채 씨의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동생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포기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채는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다. 증거사진, 출고 기록, 패턴 분석 자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해뒀다. 이번엔 도망칠 핑계가 없어. 동생은 자립했고 어머니는 안정적이었다. 200만 원이 없어도 살 수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 또 도망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은채는 박도연이 놓고 간 커피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 물류센터 불법 출고 관련 제보서.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모니터 뒤에만 숨어 있지 않을 거야. 첫 문장을 타이핑했다. 본인은 물류센터 야간 경비원 서은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보합니다. 은채는 계속 썼다. 날짜, 시간, 증거, 패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은채는 괜찮았다. 적어도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정기감사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본사 감사팀, 센터장, 운영총괄, 각 부서 팀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경비원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은채는 방법을 찾았다. 회의 전날 밤 은채는 정식 경비 보고서 양식을 작성했다. 제목은 분기별 시설 점검 및 보안 이상 징후 보고서였다. 경비원의 정규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 회의 자료에 포함될 수 있었다. 보고서 앞부분은 평범했다.
CCTV 작동 현황, 출입 통제 기록, 시설물 점검 결과. 하지만 마지막 항목, 기타 특이사항에 은채는 모든 것을 담았다. 3번 게이트 출고, 기록, 누락건, 마이너스 총 12의 발생. 해당 시간대 CCTV 영상과 전산 기록 불일치. 운영 총괄 사무실 점검 중 발견한 수기 기록, 마이너스 품목 코드 우회 처리 관련. 증거 사진은 별첨으로 첨부했다. 흐릿하지 않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은채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투명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회의 시작 30분 전 센터장 비서실에 제출했다. 경비 보고서입니다. 회의 자료에 포함 부탁드립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은채는 경비실로 돌아왔다. 이제 할 일은 끝났다. 오전 10시 2층 회의실 문이 닫혔다. 은채는 1층 경비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2층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 속 회의실 입구는 조용했다. 30분쯤 지났을 때 복도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팀장 몇 명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갔다. 40분쯤 지났을 때 센터장이 나왔다. 전화를 받으며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도연이 나왔다. 그는 멈춰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의 CCTV를 쳐다봤다. 은채는 화면 속 도연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다. 물론 도연은 은채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누가 했는지. 도연은 계단을 내려왔다. 경비실 문을 열었다. 은채 씨. 은채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은채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왜 그랬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은채는 대답했다. 제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일이 이런 것까지 파헤치는 거였어요? 기록하고 보고하는 게 제 일입니다. 도연은 비웃듯 웃었다. 당신 인생 망칠 건데요? 이미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불량품 몇 개 빼돌린 게 뭐가 대수예요? 다들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은채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 다쳐도 상관없나요? 그건 불량 배터리가 터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외주 업체요? 해외 계열사요? 아니면 그걸 쓴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했어야 한다고 할 거예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은채는 계속했다. 저도 도망친 적 있어요. 15년 전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책임지는 게.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착하네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경비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 같았다. 오후 3시 본사 감사팀 직원 2명이 센터에 도착했다. 그들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가 박도현과 면담을 시작했다. 오후 5시 도연은 개인 짐을 챙겨 센터를 나갔다. 정직 처분이었다. 이후 절차는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저녁 6시 센터장이 은채를 불렀다. 수고했습니다. 센터장은 짧게 말했다.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 당신을 다른 부서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느 부서인가요? 보안감사팀. 정규직입니다. 은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당신만큼 제대로 기록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감사팀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채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야간 근무를 했다. 모니터는 여전히 20개였고 CCTV는 여전히 깜빡였다. 하지만 이제 은채는 알고 있었다. 화면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화면 너머를 보는 게 자신의 일이라는 걸. 새벽 4시 은채는 근무일지 마지막 줄에 적었다. 특이사항 없음. 정상 근무 완료.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숨지 않아도 됐다. 3개월 후 서은채는 본사 보안감사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명패에는 보안감사원 서은채라고 적혀 있었다. 정규직, 4대 보험. 사원증에 찍힌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은채 씨, 다음 주 지방 물류센터 정기 감사 함께 가실 수 있죠? 팀장이 물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채는 노트북을 열고 감사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출입 기록, 재고 관리, 전산 로그 대조. 익숙한 항목들이었다. 경비실에서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은채는 휴게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동생 은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누나, 다음 주 일요일 시간 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있어. 은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시간 낼게. 15년 만에 은채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전사보안 정책회의가 열렸다. 은채도 참석 대상이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앉았고 스크린에는 내부 감시 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지난 분기 물류센터 사건 이후 전사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이 설명했다. 특히 기록 관리와 로그 대조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채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패턴을 찾을 수 있지만 맥락은 사람이 읽어야 하니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채는 복도를 걸어 나왔다. 15년 전 연구실에서 나왔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도망쳤지만 지금은 걸어 나온 것이었다. 퇴근길 은채는 물류센터 앞을 지나갔다. 옛날 근무지였다. 경비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새로운 경비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은채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바라봤다. 잘 지내, 거기서. 그리고 다시 걸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은채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졸업증명서와 연구소 제안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은채는 그것들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15년 전의 종이, 15년 전의 선택. 이제는 괜찮아. 은채는 그 종이들을 정리해서 파일 박스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서랍 깊은 곳에 숨기지도 않았다. 이것도 내 기록이니까. 은채는 새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2026년 4월 보안감사원 첫 달. 기록은 계속되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은채는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숨지 않는 사람. 화면 너머를 보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은채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다. 15년이 걸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은채가 선택한 도망치지 않은 자리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